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5일 오전 10시 현재 총 714명의 조사 대상 유증상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시행하였으며 금일 추가로 확진된 2명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18명이 확진되었습니다. 522명은 검사 음성으로 격리 해제되었고 174명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확진자의 자가격리 접촉자는 956명으로 이 중 6명이 환자로 확진되었습니다. 2월 5일 두 번째 확진 환자가 처음으로 오늘 퇴원을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확진자는 1월 22일 저녁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던 중에 검역 과정에서 발열과 인후통이 확인되어 능동감시를 실시하였으며 1월 24일 확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월 24일부터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 중이었으며 인후통, 기침 등 증상이 호전되고 폐렴 등 X선 소견이 호전되어 2회 이상 시행한 유전자 검사 결과도 음성으로 확인되어 금일 퇴원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상세한 환자의 치료 경과와 현황에 대해서는 치료를 담당했던 국립중앙의료원의 담당 주치의가 오후 4시경에 별도로 브리핑을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실은 주치의를 모시고 와서 여기서 같이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직도 입원 중인 환자가 몇 명 더 있어서 현장을 지키시는 게 좋겠다는 판단으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두 번째 확진 환자와 관련된 접촉자 자가격리 등은 2월 7일 24시까지 순차적으로 해제되며 2월 8일 통보자를 끝으로 완료가 됩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16번째, 18번째 확진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 중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6번째 확진자의 접촉자는 현재까지 306명이 파악되었습니다. 이 중 가족 4인을 대상으로 우선 검사를 실시하였고 3명은 음성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딸 1명이 확진되어 18번째 환자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접촉자의 내용은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2번의 진료를 통해서 접촉한 19명, 그리고 오랫동안 입원해 계셨던 광주 21세기 병원에서 272명, 가족, 친지 등 15명 해서 총 306명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환자는 1월 15일에서 19일까지 가족들과 태국 여행 후에 입국하였으며 1월 25일 저녁부터 오한 증상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던 딸의 간병을 위해 같은 병실에서 지내셨으며 간병을 하는 중에는 외출을 거의 못하고 병원 내에서 입원 병실과 외래를 오가며 본인의 폐렴 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16번째, 18번째 환자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전남대학교 병원에 격리되어 치료 중이며 환자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추가적인 역학조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환자 태국 여행 후에 확진된 그 환자 정보를 태국 보건당국에 통보하였고 태국 보건당국은 저희의 역학조사 결과를 공유받아서 현지에서의 감염 가능성에 대해서 공동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7번째 환자는 컨퍼런스 참석을 위해서 싱가포르를 방문하였고 1월 24일 날 귀국하였습니다. 방문 기간은 1월 28일부터 1월 24일 사이입니다. 행사 참석자 중에 확진자가 말레이시아에서 진단되었다는 소식을 2월 3일 날 연락을 받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진료 후에 실시한 검사상 2월 5일 날 확진되었습니다. 2월 4일 말레이시아 환자 확진 후에 현재 싱가포르 보건당국에 의해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며 질병관리본부는 싱가포르 당국의 접촉자 등 우리나라에도 확진 환자가 있음을 통보하는 등 현지 역학조사를 공조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우한시 폐쇄 조치가 내려진 1월 23일부터 2주째가 되는 2월 5일에서 6일 이후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기관은 내원 환자의 해외 여행력을 철저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최근에 동남아를 통해서 유입되는 환자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원인 불명의 폐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국 여행력이 없더라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배제를 위한 검사를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뒤 입국하신 분들은 보건소의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급적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손 씻기, 기침 예절 준수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면서 발열, 호흡기 증상 발현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발생한 경우는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거나 1339를 통해 상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접촉자 관리 조치 강화에 따라서 자가격리자의 생활수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격리된 장소 외에 외출은 삼가하고 가능하면 화장실 등이 있는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며 개인 물품은 별도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함께 지내는 가족 또는 동거인은 격리 대상자의 공간에 출입을 삼가하고 개인 물품은 반드시 별도로 사용하며 격리 대상자와 대화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 간격을 둔 상태에서 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마스크에 대한 질문이 많으신데요. 오늘 식품의약품안전처 담당 국장이 오셨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면 자주 벗고 쓰기보다는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코에 밀착하여 바르게 지속적으로 착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마스크를 만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마스크 표면에 병원체가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마스크를 만지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식약처의 공고에 의하면 병원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병원의 근무자는 감염원으로부터의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게끔 KF94, KF99 같은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공고합니다. 일반인의 경우에는 KF80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터가 있는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없을 경우에는 기침이나 침방울이 바로 노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방한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공고를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응답을 해주시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과도한 불안은 삼가하되 손 씻기를 철저히 해주시고 기침 예절 준수 등 일상생활에서의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면회객 제한 등 감염관리 조치에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확진 환자 동선 관련 그리고 마스크 착용법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분리 성공과 유전 정보 제공 연구 개발 관련되어서 배석하신 담당자들이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오전에 보도자료를 좀 별도로 배부해 드렸는데요. 저희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로부터 바이러스를 분리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를 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을 위해 과학계와 공유하고 분양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의 호흡기 검체를 세포에 접종하여 배양한 결과 바이러스 증식을 확인하였고 증식된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 서열을 분석하였습니다. 유전 정보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환자에서 분리된 바이러스는 중국, 프랑스, 싱가포르, 독일 등 9개에서 분리된 바이러스와 염기 서열이 99.5 내지 99.9%가 일치하여 의미 있는 유전자 변이는 아직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WHO의 염기서열 정보를 보고하였고 국내 연구자들에게 공개하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 치료제, 진단제 개발에 활용하도록 적극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기자님들 질의응답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에서 한 4분 정도 먼저 받고 서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쪽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일보 변태섭 기자입니다. 아까 오전에 차관께도 질의 드렸었는데 답변을 받지 못해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4가지 질문 드리겠고요.
그 싱가포르 행사 참석자 중 확진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선별 진료소를 방문했다라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누가 누구에게 연락을 했다는 건지 내용이 좀 불분명해서 17번 환자가 연락을 받고 확진까지 누가 어떻게 연락을 했는지 등을 좀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이번에는 뭐 한국인이나 방역망에 잡혔지만 12번째 환자의 경우 입국자 관리 통보 국제 공조가 국적 기준으로 이루어져 구멍이 뚫렸었던 건데 그때 브리핑 당시 그 통보 기준 변경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변경이 현재 진행된 건지 진행 상황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3국에서 감염된 사례가 속속 나오는 만큼 이들 국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확대된 사례 정의가 7일날 나오는 것인지 그 만약에 새로운 사례 정의가 나온다면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지 여쭙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검사 물량이 7일부터 2천여 건으로 늘어난다고 오전 브리핑 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늘어난 검사 물량을 중국 입국자에 대한 검사를 늘리는 쪽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신종 코로나 발생 국가에서 온 입국자에 대한 것인지 어디에 방점을 두실 것인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말레이시아에서 싱가포르 그 같은 그 컨퍼런스에 다녀온 사람이 말레이시아에 가서 확진받은 그런 사실에 대해서는 그 회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본사 이게 다국적 기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본사에서 이메일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공지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렇게 알게 되었고요. 이 사람이 싱가포르에서는 초기 환자가 누군지를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싱가포르에서 접촉자를 파악할 수 없는 거는 초기 환자가 누군지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접촉자를 파악해서 줄 수는 없었던 상황이고요. 말레이시아 환자가 돌아가서 확진이 됐는데 그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과 같은 그 출장에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회사 차원에서 공지를 한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저희가 말레이시아 쪽도 확인을 했고 싱가포르하고도 확인을 해서 이 처음에 감염이 일어났던 싱가포르의 그 컨퍼런스 장소에 대한 역학조사를 이제 공조하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번째 환자가 국적이 중국이어서 일본에서 접촉자에 대한 통보를 중국으로만 통보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부분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국자 통보를 그 국적인 나라뿐만이 아니라 그 환자가 출국한 나라도 정보가 있으면 좀 같이 공유해 주는 거를 저희가 제안을 한 상태고요. 이거는 저희가 단독으로 이거를 고칠 수 있는 건 아니고 국제보건규약에서 어느 정도 그런 지침이 반영이 돼야 될 걸로 생각해서 계속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정의 확대에 대해서는 2월 7일 날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전문가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여행 후에 그 확인된 환자가 싱가포르 사례와 또 태국에서 유입된 사례, 일본에서 유입된 사례 이렇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런 중국 이외의 그런 최근에 유행이 확산되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에서 유입된 환자들에 대해서 어디까지를 의심해서 검사를 할 건가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좀 고민이 많은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검사를 하거나 선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제한되어 있는데 이거를 가장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 우선적으로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합의를 거쳐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적어도 저희 기준이 맞지 않다라고 해서 검사를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게 의사가 의심하고 판단하는 경우 특히 원인 불명의 폐렴이라거나 이런 경우 또는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는 선제적으로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해야 병원 감염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검사는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기자님. 네, 예, CBS의 김민재 기자입니다. 첫 번째로는 한 너댓 가지 여쭤보려는데요. 첫 번째는 태국에서 온 그 16번 환자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혹시 뭐 진전이 있는지, 그리고 그 병원에서 오래 있어서 접촉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이 접촉자 중에서도 의료진 혹은 뭐 관련된 호흡기라든가 이런 쪽에 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위험하니까 접촉자 중에서 그쪽에 대한 어떤 규모가 확인이 됐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이번 환자 퇴원 관련해서 아마 뭐 4시에 브리핑이 있겠지만 퇴원 기준을 여기에 명시해서 써주셔서 이제부터는 이 퇴원 기준이 확정이 된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의사 재량에 따라서 검사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환자들이 무리하게 검사를 요구한다거나 뭐 아니면 민간 기업 같은 데서 노동자들에게 무리하게 요구한다거나 하는 부작용들이 우려가 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의사들이 판단을 내릴 수 있게 어떤 더욱 뚜렷한 근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네.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태국에서 유입된 그 16번째 환자, 18번째 환자인 경우에는 저희가 귀국한 날짜가 1월 19일이고 이 16번 환자가 발병한 게 1월 25일이기 때문에 잠복기로 따지면 태국에 있었을 때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고 또 국제공항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감염됐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가설을 가지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국이 지금 오늘부로 환자가 6명 더 늘어서 25명의 확진 환자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태국 내에서의 어떤 세부적인 환자 발생 지역이라거나 그쪽의 환자 정보와 저희 환자의 어떤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태국 보건당국이 저희랑 공동으로 조사를 하겠다라고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의 그 환자의 태국에서의 동선과 태국에서의 유행 상황 이런 것들을 좀 맞춰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퇴원 기준 네, 이 21세기 그 병원에 대해서는 현재 현재 306명의 접촉자를 분류를 한 상황입니다. 전남대병원은 말씀드린 대로 2번의 외래인데 다행히 응급실에서 약간 선별 진료가 이루어졌고 해서 접촉자의 숫자가 19명으로 대부분은 의료진과 종사자가 많고 환자분도 몇 분 계시지만 크게 지금 현재는 문제가 되신 분은 없습니다. 광주 21세기 병원의 경우에는 입원 환자가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75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들 종사자들이 65명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명단이 구체화되면 좀 더 숫자가 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외래를 또 받기 때문에 외래에 오셨던 환자분들 그리고 이분이 입원한 당시에 퇴원했던 환자분들 이런 분들까지 다 확대해서 저희가 지금 명단을 좀 광범위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병원이 정형외과 전문 병원이다 보니까 내과적인 그런 고령의 그 만성 기저질환자보다는 조금은 그 급성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환자에 대한 것들은 현재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위험군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는 봐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퇴원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2가지 기준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월 7일 날 지침 개정을 하면서 이제 정확하게 퇴원 기준을 확정을 할 건데요. 하나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상이 호전되고 24시간 간격으로 2번 검사가 음성인 경우라는 그런 기존의 기준이 있고요. 이거보다는 좀 더 엄격하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으셔서 증상이 호전되고 48시간이 경과한 후에 2번 검사에서 음성을 하는 게 어떠냐라는 그런 의견 2가지 안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입원 환자인 경우에는 2가지 조건을 다 충족한 그런 상황이어서 일단 퇴원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 퇴원 기준이 좀 더 지침이 명확해지면 2월 7일에 아마 지침에 그게 반영이 돼서 개정을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전에 그리고 네, 검사에 대한 우려, 그 과도한 우려, 지금 저희도 듣기로는 여행 갔다 오면 검사 음성 확인서를 내라고 한다. 학교에서 그걸 가져오라고 한다. 이렇게 예전에 인플루엔자처럼 그렇게 검사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검사로 음성을 확인할 정도의 검사 물량인가 그런 필요성 가치는 있지는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국민들께서도 자제해 주시고 꼭 고위험군들이 검사에서 밀리지 않고 중요한 검사를 제때 검사를 수행해서 진단받을 수 있게끔 불필요한 검사 요구나 검사에 대한 그런 요청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